오늘 아침에 세수하고 거울 보시면서 눈가에 새로 생긴 주름 혹시 신경 쓰이셨나요? 아마 거울 보면서 한숨 쉰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저도 가끔 그러니까요. 그렇죠. 만약에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20대라면 주름이 생기기도 전인 지금부터 아예 얼굴 근육을 마비시키는 주사를 맞아야 할지 고민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네, 실제로 그런 분들이 엄청나게 늘고 있죠. 예전 같았으면 거울 속에 희미한 선을 보고 아, 내가 그동안 참 많이 웃었구나. 혹은 시간이 꽤 흘렀네 하고 자연스럽게 넘겼을 텐데 말이에요. 맞아요. 삶의 훈장 같은 거였죠. 네네. 근데 언젠가부터 우리는 그 선을 마주할 때 나의 삶이 남긴 흔적으로 보는 대신에 약간 스마트폰 액정에 뜬 에러 메시지처럼 느끼잖아요. 신속하게 지워버려야 할 결함처럼요. 확실히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묘한 인식의 변화가 도대체 언제, 어떻게 우리 일상을 장악하게 된 건지 오늘 우리가 깊게 파고들 자료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다룰 자료가 아주 흥미롭죠. 네, 맞습니다. 케어유 뉴스의 김영래 편집장이 쓴 칼럼 아침마다 지혜 367호 주름을 지우는 시대 잃어버리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글이고요. 그리고 그 칼럼의 뼈대가 되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엠마 로젠블룸 에세이도 함께 다루게 되죠. 네, 그래서 오늘 심층탐구의 미션은 이겁니다. 우리가 얼굴에서 삶의 흔적을 지우려는 이 열망이 과연 온전한 개인의 선택인지 아니면 거대한 사회적 압력인지 그 진짜 얼굴을 여러분과 함께 마주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시계를 조금 뒤로 돌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언제부터 주름이 박멸해야 할 질병이 되었냐는 거죠. 맞습니다. 자료를 보면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2002년입니다. 아, 2002년이요? 네, 이때 미국 식품의약국, 그러니까 FDA가 보톡스를 미용 목적으로 승인했거든요. 오, 그 전에는 미용 목적이 아니었나요? 네, 원래 보톡스는 눈떨림 같은 근육 경련을 치료하는 의료 기술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미용 목적으로 승인되면서 모든 게 달라진 거죠. 화면이나 소셜미디어 피드에서 사람들의 주름이 말 그대로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오, 진짜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보톡스가 어떻게 주름을 없애는지 그 물리적인 원리가 확 와닿네요. 자,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보죠. 보툴리눔 톡신이라는 신경 독소를 주입해서 특정 근육을 아예 마비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육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피부가 접히지 않고 따라서 주름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에 따라 자연스럽게 움직여야 할 내 얼굴의 기능 일부를 스스로 얼려버리는 거네요. 엠마 로젠불몽이 자기 에세이에서 이 현상을 두고 기가 막힌 표현을 썼잖아요. 아, 고래 이야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제 나이로 보이는 여배우를 찾는 일이 마치 바다에서 솟구치는 고래를 목격하는 것만큼이나 드문 일이 되었다고요. 와, 이거 진짜 뼈 때리는 말 아닌가요? 정말 적절한 비유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디지털 공간과 현실의 경계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아, 스마트폰 앱에서 쓰는 그 피부 보정 필터 같은 거요? 맞아요. 우리가 소셜미디어에서 모두가 필터를 적용한 그 매끄러운 사진만 매일 보다 보니까 이제는 현실의 내 진짜 얼굴에도 물리적인 필터를 씌우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와, 디지털의 매끄러움이 현실 세계의 의료적 개입으로 고스란히 옮겨왔다는 거네요. 네. 불과 20, 30년 전만 해도 보톡스나 필러, 안면거상술 이런 건 아주 큰 결심이 필요한 예외적인 선택이었잖아요. 그렇죠. 소수의 사람들만 몰래 하는 느낌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예 사회적 표준으로 격상되어 버렸어요. 미의 기준 자체가 완전히 재설정되면서 주름 없는 팽팽한 얼굴이 정상적인 디폴트 값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약간 반론을 제기해 볼게요. 네, 말씀하시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늙고 싶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젊어 보이고 싶어 하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본능이잖아요. 의학기술이 발전해서 사람들이 그 본능에 충실해지는 것뿐인데 이걸 굳이 강요된 표준이라고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아름다워지고 싶은 욕구 자체는 당연한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죠. 그렇죠. 시장이 그냥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현상을 단순히 본능과 기술의 만남으로만 넘길 수 없는 이유가 바로 통계에 나옵니다. 어떤 통계죠? 미국 성형외과의사회 자료를 보면요.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불과 3년 만에 20대 성인의 보톡스 사용이 무려 71%나 폭증했습니다. 와, 71%요? 잠깐만, 20대면 아직 주름이 생기지도 않았을 나이잖아요. 맞습니다. 피부에 노화의 흔적이 나타나기도 전인데 주사를 맞고 있다는 뜻이죠. 이게 바로 예방시술이라는 프레임입니다. 예방시술이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노화를 예방한다고요? 네, 주름이 생기고 나서 없애는 게 아니라 20대부터 근육을 미리 마비시켜서 원인 자체를 차단하라고 산업이 논리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본명이라기보다는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불안을 교묘하게 팔고 있는 거죠. 와, 듣고 보니까 이거 마치 비가 오지도 않는데 평생 우산을 펴고 다니는 사람 같네요. 언젠가 비를 맞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맑은 날에도 우산을 못 내려놓는 거잖아요. 정확한 유추입니다. 그렇게 해서 산업 입장에서는 40, 50세대뿐만 아니라 20대까지 평생 정기적으로 주사를 맞아야 하는 거대한 충성 고객층을 만들어낸 겁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어쩌면 이 거대 산업이 자신들의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한테 젊음 유지라는 강박을 심어준 거네요. 게다가 이게 여성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도 아닙니다. 남성 시장으로도 무섭게 확장되고 있거든요. 아, 진짜요? 남성들도 보톡스를 많이 맞나요? 네, 2024년 통계를 보면 미국에서 약 1,600만 명의 남성이 보톡스 시술을 받았습니다. 전체의 15% 정도인데 증가세가 아주 가파릅니다. 와, 1,600만 명이나요? 타겟이 진짜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네요. 그래서 2030년까지 글로벌 미용 의료 시장 규모가 9천억 달러, 한화로 무려 1,242조 원을 돌파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1,242조 원이요? 네, 이 천문학적인 숫자는 이 산업이 끊임없이 새로운 결핍을 찾아내고 사람들에게 불안을 주입하지 않으면 유지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거울 앞에서 여러분이 느끼는 그 노화에 대한 불안이 과연 온전히 나만의 것인지 아니면 이 1,200조 원짜리 거대 산업이 정교하게 설계해 놓은 알고리즘의 결과인지 진짜 의심해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건 이렇게 압도적인 산업의 흐름 속에서도 조용히 저항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맞아요. 이 대목이 진짜 흥미로워요. 자료에 보면 헐리우드 배우 케이트 윈슬렛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윈슬렛이 젊은 여성들에게 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얼굴에 있는 주름과 근육의 움직임을 그대로 지니고 살겠다고 선언했죠. 미디어가 주입하는 그 팽팽함이 현실의 여성들에게 얼마나 폭력적인 잣대인지 아니까 나라도 원래 얼굴을 남겨두겠다.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배우 아만다 피트의 일화도 아주 상징적입니다. 아, 그 NPR 방송에서 했던 이야기죠? 네네. 영화 시서회장에서 한 시니어 여성의 그녀한테 다가와서 대뜸 당신의 주름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와, 화려한 조명 가득한 헐리우드 시사회장에서 주름이 칭찬의 대상이 되었다는 게 진짜 놀랍네요. 네, 피트 본인도 그 순간을 겪고 나서 주름을 그대로 두는 행위가 오히려 과도한 시술을 받은 것만큼이나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파격적인 행위가 되었다는 걸 깨달았다고 해요. 와, 과거에는 막 이마나 입술에 과하게 뭘 집어넣은 얼굴이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주름이 파격이 된 거네요. 정상과 비정상의 기준이 완전히 180도 뒤집힌 겁니다. 시술이 압도적인 주류가 된 시대의 씁쓸한 역설이죠. 여배우들의 이런 선택은 단순한 미학적 결정을 넘어서 나이 들면 지워야 할 결함이 아니라는 사회적 메시지를 던지는 행위가 되었습니다. 네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될 게 있어요. 헐리우드 스타들의 이런 선언은 분명 멋지지만 그들은 이미 막강한 자본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대체 우리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무슨 의미일까요? 헐리우드 스타들이야 주름진 얼굴로 나와도 용기했다고 박수를 받지만 한국 사회의 평범한 일상은 전혀 다르잖아요. 전혀 다르죠. 훨씬 가혹합니다. 당장 10대 청소년들만 봐도 스마트폰 필터로 보정된 디지털 자아랑 현실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시술이나 기능성 화장품에 엄청 집착한다고 하더라고요. 10대들뿐만 아니죠. 시니어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활동 기간이 늘어나고 재취업이나 사교 모임을 하다 보니까 젊어 보이고 관리받은 티가 나는 얼굴 자체가 하나의 스펙이자 예의로 요구되고 있거든요. 이거 들으니까 딱 그 유추가 떠오르네요. 중요한 면접에 정장을 입고 가는 상황이요. 아, 면접 복장이요? 네, 면접 안내문에는 복장 자율이라고 적혀 있어서 겉으로는 정장 입을지 청바지 입을지 자유 선택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막상 대기실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나 빼고 수백 명의 지원자가 전부 완벽하게 맞춤 정장을 입고 있는 거예요. 아주 정확한 비유네요. 이 상황에서 혼자 청바지 입고 당당하게 면접장에 들어갈 수 있는 자유가 과연 있을까요? 청소년부터 시니어까지 이런 압박을 느낀다면 우리는 정말 자유의지로 시술을 선택하는 걸까요?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회고록 작가 레나 더넴이 이 상황을 정확히 꼬집었죠.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당연히 시술을 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전제 속에서는 개인의 진정한 자유의지를 가늠하기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개인의 선택이라고 포장하지만 결국은 강제된 수능이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오해죠? 이 칼럼이나 우리가 나누는 대화가 미용 시술을 받는 개인들을 비판하려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건 당연하죠. 개인의 선택은 존중받아야 하니까요. 네, 개인이 외모를 가꾸고 만족감을 느끼는 건 당연합니다. 칼럼이 경계하는 건 주름을 무조건 지워야 할 결함으로 규정하고 특정한 매끄러운 얼굴만을 유일한 정답으로 인정하는 이 사회적 분위기 그 자체입니다. 시술받는 사람 잘못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똑같은 정장을 입으라고 무언의 압력을 가하는 그 구조를 봐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주름은 지워버려야 할 오류가 아니라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이 얻는 정직한 흔적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진짜 그러네요.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낸 흔적이자 뒤따라오는 후세대가 나이됨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는 삶의 좌표가 되는 거잖아요. 네, 자유 마지막에 엠마 로젠블룸의 에피소드가 하나 나오는데 이게 정말 큰 울림을 줍니다. 아, 그 어린 아들이 한 말이죠? 네, 보톡스를 안 맞아서 주름이 있는 그녀의 얼굴을 보고 아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엄마는 그냥 엄마처럼 보일 뿐이야. 와, 엄마는 그냥 엄마처럼 보일 뿐이야. 이 문장 하나에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사랑하는 것의 가치가 다 담겨 있네요. 결국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는 건 알고리즘이 만든 매끄러움이 아니라 나의 역사가 담긴 자연스러움이니까요. 자, 이제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들어보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얼굴의 주름을 매끄럽게 지우는 것처럼 우리 삶에서 겪은 실패, 상처 혹은 고난의 시간들까지 모두 매끄럽게 보정하고 지워버릴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기술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와, 완벽하게 팽팽해져서 어떠한 감정의 굴곡도 읽어낼 수 없는 얼굴이 결국 아무런 이야기도 담지 못하는 것처럼 결함 없이 완벽하게 지워진 삶의 기록은 과연 누구의 삶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상처와 흔적이 모두 지워진 삶이 진짜 내 삶일 수 있을까? 와, 정말 깊은 여운을 남기는 질문입니다. 내일 아침 거울 앞에서 여러분의 눈가에 자리 잡은 그 선들을 어제와는 조금 다른 마음으로 마주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지워야 할 결함이 아니라 당신만의 아름다운 자서전일 테니까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은 탐구의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